질문이 좀 많으셔서 하나 둘씩 좀 처리를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귀결되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학점은행제로 학점을 따서 올해 안에 따서 건국대학교에 편입하겠다,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에 편입하겠다, 뭐 이런 정도로 크게 나눌 수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질문들을 여러 가지 해주셨는데 이제 겹치는 질문들이에요. 사실 다 알고 보면은. 그래서 하나둘 일단 말씀을 드리고 좀 처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학점은행제 어디 신청해야 제일 좋은지 뭐 추천이나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과를 먼저 정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부동산학 쪽으로 가시려면은 부동산에 맞는 그런 이제 학점은행제를 선택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과로 가시려면 이제 다른 과에 맞는 그 가격에 맞는 그런 데를 가셔야 돼요. 일단은 건국대 부동산학과라고 완전히 정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 정하시는 게 편하죠. 근데 건국대 부동산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물론 학사를 따서 학사 편입을 하기 위해서 학사를 따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건국대에서 도대체 어떤 시험들을 보고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보편적으로 학사를 따면서도 시간을 버리지 않고 우리가 잘 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먼저 그 과를 정하는데 그 봐야 될 것들이 하나가 그 학교의 요강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러 학교를 정하는 게 아니고 건국대 하나만 정하고 있기 때문에 요강을 보면 생각보다 문제가 간단히 풀릴 수가 있어요. 잠깐 그 건대 뭐 편입 경쟁률 일단 말씀드리면, 일반 같은 경우는 거의 45대 1이었고요. 학사도 뭐 21대 1이니까 만만치는 않지만 어쨌든 학사가 2분의 1 정도 훨씬 적죠. 그러니까 학사를 선택하신 건 잘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거를 따셔야 되는지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건대 요강을 일단 잠깐 보면요. 건대는 그 작년서부터인가 그 계열 학업 능력고사라고 그래서 그것을 1단계에서 100% 보고, 그 다음에 2단계에 넘어와서 면접고사를 보는데, 면접고사에서 우수성 입증 자료들을 봐요. 거기에 공인어학 성적이라든가 자격증이라든가 국가고시 합격증, 지금 만약에 따신다면 여러 가지 자격증들이 있으면 좋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보게 되니까, 지금 그 질문 주신 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준비하시면 여러 가지가 좋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영어 편향적인 시험에서 건대가 약간 좀 벗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하는 거에 따라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학업 능력고사가 어떤 거냐면요. 전체적으로 이게 이제 뭐 작년에 나왔던 예시지만은, 예시에서도 보는 것 같이 영어하고 그 여러 가지 역사라든가 또는 그 사회학 같은 그 저변을 기저를 묻는 문제들이 많이 축제됐어요. 작년 같은 게 보면은 사실 어디서 나왔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뭐 국사 영역에서 세 문제, 세계사 영역에서 두 문제, 형식 논리에서 추론, 그다음에 사실인지 뭐 그다음에 뭐 또 추론이라든가 뭐 또는 법, 경제 영역 이런 데서 아주 고루 출제가 됐어요. 물론 순수 영어 문제로 볼 수도 있고 또는 영어를 가장한 추론 문제일 수도 있는 문제도 출제가 됐고요.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영어 자체에다 난이도를 두지는 않겠다는 뜻이에요. 영어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그 뭐 고대나 이런 데서 난이도 자체가 굉장히 어휘도 높고 많이 두는데, 이거 자체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탭스 시험 문제나 이런 것처럼 영어 자체 이것보다도 영어의 그로 인해서 또 다른 배경 지식을 알고 있느냐, 그리고 영어를 묻지 않더라도 또 다른 그 시험, 그러니까 뭐냐면 그 계열 적성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이 필요한 것들이,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떤 것들이 3학년 되는데 필요한 그것을 많이 묻고 있는데, 사실 이 국산이 뭐 세계사적 영역이니 비판 추론 영역이니 경제 영역 이런 거 보면 뭐 생각나나요? 우리 수능 때 사탐의 상당 부분, 그 다음에 국어의 추론 부분들이 올라온 느낌이 나죠.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런 것들을 다 하지 않고서는 건대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영어에 굉장히 약한 분들은 지금 여태까지 했던 사탐이나 국어 추론 계열이 강하면은 충분히 건대에는 승산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스케줄을 잘 짜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 짜실 내용이 앞으로 질문하신 게 어느 과에 가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냐고 그러는데, 만약에 부동산학을 하시려면은 기타 여러 많지가 않아요. 하실 곳들이 실명을 좀 거론해서 그렇긴 한데, 요건 따로 뭐 필요하시면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원격으로 받으실 곳이 한두 군데뿐이 없어요. 원격이라는 건 이제 집에서 컴퓨터로 하실 수 있는 게, 나머지 학교들은 다 가서 시간제로 하셔야 되고 금액도 좀 비싸요. 그래서 그런 거는 별로 좋지 않을 것 같고, 근데 만약에 부동산학을 하시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사회학이나 또는 경영학이나 또는 뭐 심리학이나 이런 계열로 하시겠다면은 여러 가지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보통 학정당 뭐 한 35,000원 내외 정도에서 하실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문제는 부동산학과에서 부동산학과로 편입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왜냐하면 공부가 겹치고
그 다음에 다른 걸 할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에 어차피 독학사에서 몇 과목을 갖고 오시는데, 독학사에서 몇 과목 갖고 오시는 거는 영문학과에서 어차피 편입 영어를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영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문법이라든가 중급 영어라든가 고급 영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사실 편입 영어의 중급 난이도 정도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고 오셔서 그 학점을 따시면 이게 한 20학점 되고요. 다른 것들은 따시지 말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그 지금 하고 있는 자격증 있잖아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그거 따시면 일단 또 도움이 되실 거고, 그 다음에 학점 인정은 어차피 부동산 학적으로 그게 하나가 되고, 하나는 가장 유사한 학점으로 따실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공인중개사에, 그러니까 부동산학 전공을 하시면 연결되는 게 뭐 지적기술사라든가 지적산업기술사라든가 감정평가사 이런 것들, 감정평가사 있을 바에는 건대 들어갈 필요 없죠. 그러니까 감정평가사 따기 힘드시고 주택관리사보 따시는 게 제일 좋아요. 지금 민법 쪽이나 이쪽이 굉장히 많이 겹치시고, 물론 이제 몇 가지 법은 어차피 공인중개사 하시면서도 배워야 될 법들이 많아요. 일단은 주택관리사보가. 그래서 이걸 따시면 또 같이 16학점을 얻으실 수 있으니까 계산을 한번 해보면은 굉장히 쉽게 학점을 얻으셔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어차피 공인중개사 1차가 나온다고 생각하고 주택관리사법 빨리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영문학에서 20학점 따면 벌써 얼마인가요? 벌써 한 40학점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올해 지금 시작하시면 이제 42학점 따실 수 있어요. 학은제에서. 그렇게 되면 논리적으로는 충분히 되고도 남죠, 학점이. 왜냐면 이미 전문대 졸업하셨으니까 80학점이 있을 테니까 기본적으로는 하고도 남아요. 근데 이제 사실 문제는 이제 이제 부동산학과에서 부동산학을 가시면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학점이 죽는 수도 몇 가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교양이 좀 모자르거나 어디는 남고. 근데 이거는 지금 학생 성적표를 보지 않았으니까 쉽게 컨설팅 드릴 수는 없는데, 아마 보편적으로는 공인중개사 따시고, 또 그 점수 아까 말씀드린 거 주택관리사보나 이런 거 따시고, 부동산에 맞는 설계 받으시고 해서 학은제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계속 말씀드린 부동산은 조금 학은제가 없긴 한데 다행히 있긴 있어요.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나아요. 왜냐면은 조금 싸다고 뭐 경영학과 이런 데서 아무데나 하셔서 문제가 뭐냐면, 부동산하고 나중에 아까 건대 뭐라고 그랬어요? 잠깐 건대 요강에서 우리가 1차는 어쨌거나 영어 공부 하셔야 되고 일부, 그 다음에 그 계열 적성에 대한 맞는 공부들 하셔야 되는데, 그 공부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공인어학 성적급 많이 올리기 힘들겠죠 아무래도. 근데 자격증, 국가고시 합격증, 이게 결론은 그 우수성 입증 자료에 들어갔는데, 그 두 가지면 우수성 자료 입증이 충분히 우리가 반영될 수 있죠. 더구나 부동산학이니까. 부동산학에서 그거 이상 좋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영어 독학사하고 합치시면은 충분히 시간이, 쉽게 얘기해서 그 버려지는 시간 없이, 예를 들면 영어 공부 독학사로 하시는 거에서는 영어 공부가 주로 되고, 그 다음에 그 뭐죠, 그 주택관리사보나 이런 것 따시면서는 충분히 법학적인 그 건대 부동산학에 맞는 스펙 준비가 되고 학점도 따고, 이렇게 해서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될 거는 독학 뭐죠, 그 학점은행제에서 이제 그 학점이 남거나 모자랄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동산 쪽에는 벌써 자격증이 하나 쳐주시고, 그 다음에 또 되니까 뭐 그 전에 이제 부동산에서 받은 전공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일반 학점 쪽으로 아마 남을 가능성이 그러니까 모자랄 가능성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 부동산의 전공을 다 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천상 여러 교양이나 이런 걸 들으셔야 되는데, 아까 그 제가 그 뭐라고 그랬어요? 건대에서 보는 건 국사도 보고 세계사도 보고 이런 식으로 줄줄줄 본다고 그랬잖아요. 어차피 아무리 지금 독학을 하신다고 그래도 9월 10월 되면은 어쨌든 요거에 맞는 학원에 좀 다니셔서 그때는 좀 바짝 올려주시는 게 좋아요, 점수를 건대에 맞게. 왜냐면 이 건대 공부는 물론 경희대 정도나 약간 비슷한 경향이 있지만 어쨌든 결론은 건대만을 위한 공부인데, 두 가지 장단이 있어요. 건대를 위해서 한다는 거는 건대만을 쓰니까 그만큼 합격률도 높겠죠. 다만 또 건대를 만약에 떨어졌을 경우에 우리가 딴 데 그 많이 써먹을 것이 없긴 없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방향 설정이 기본적으로는 좋은 거예요. 올인하실 때 올인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걸 봤을 때 그 여태까지 그 건대 시험이 작년에 나온 걸 봤을 때 교양을 들으셔도 어떻게 들으셔야 되겠어요? 예, 국사 들을 수 있으면 듣고, 세계사 영역 들을 수 있으면 듣고, 국어에 관한 논리 들을 수 있으면 이렇게 들어야지. 예를 들어서 여기서 경영학개론 교양 듣고, 심리학개론 듣고, 그렇잖아요. 기본적으로 부동산학과에 맞는, 그리고 그 건대에 맞는 거를 이왕 들으시면은 학점은행제를 학점을 이수하시면서도
나중에 우리가 뭐 9월달에 뭐 어느 편입학원에 가서 그 집중적인 연습을 하시기 전에 이미 계열 적성에 대한 기본 입문 지식을 갖고 가셔야 되는데, 만약에 그 비싼 돈 내고 어쨌든 간에 그 뭐죠 그 시간제 수업을 들으면서 예를 들어서 뭐 아까도 말씀드린 심리학 개론을 듣는 사회학 개론을 그 뭐 사회복지학 개론을 듣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들어버리면 사실 여기서 나중에 그 작년에 출제됐던 건대 문제에 전혀 영향을 주지도 못하고 나중에 새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준비하셔야 될 게 뭐냐면 자격증 일단 좋고요. 잘 가고 있고 부동산학 맞게. 그다음에 건대에서 어느 대학이나 마찬가지지만 필요한 영어를 위해서 영어 학점 이왕이면 그 영문학에서 가장 필요한 학점 영문학으로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쓸데없는 영문학을 하시지 말고 정말 그 모든 공인 영어나 모든 편입 영어에 똑같이 쓰이는 영문학 하시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이제 따실 거고, 그 다음에 그 주택관리사 보정도 한번 따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자격증 하나 있으니까 워드 쓰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부족한 학점 이제 채우다 보면 분명히 학점을 어느 정도 채워야 될 거예요. 그거는 이제 성적표가 없어서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예상컨대 분명히 이제 교양 쪽이나 일반 쪽을 채워야 되는데, 일반 채우는데 뭐 싸다고 경영학 채우고 뭐하다고 뭐 문학개론 채우고 이러지 마시고, 건대에서 충분히 보는 시험들, 그러니까 그 과목들에 해당되는 거, 그 아까 말씀드린 그 경제학개론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국어 안에서도 추론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논리적인 문제, 세계사 문제, 국사 문제 이런 것들에서 많이 다루고 있으니까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이거를 좀 미리 그 건대 거를 미리 준비할 방법이 없나 이런 질문하신다면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요. 다른 거 준비하시지 말고 수능에 그 사회탐구 영역에 대해서 많이 준비하시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법 영역에서도 가끔 문제가 나오는데, 법 영역은 이미 뭐 주택관리사나 이런 거나 공인중개사 하시면서 많이 리걸 마인드가 돼 있을 걸로 보이시니까 그 문제점은 오히려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본인이 좀 맞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시는데, 그 이왕 하시는 거 두 번 일 안 하도록 짜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 대충 다 말씀드려서 이게 사실 1, 2, 3, 4, 5, 6번 질문을 쫙 주셨지만 실질적으로는 결론은 6번에 가서 지금부터 노력하면 12월까지 140 학점 따고 독학사하고 편입할 수 있나요? 그래서 당연히 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하실 수 있죠. 어느 정도 하루에 공부하느냐가 중요한 것 뿐이고,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 그러니까 헛고생 안 하고 따느냐. 예를 들면 이분 같은 경우가 텔레마케팅 따버리면은 학점엔 도움될지 몰라도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공인중개사 따셨으니까 주택관리사 따시고 필요한 영어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학점은행제 수업 시간은 어떻게 해야 되나, 무슨 뜻인가요? 전문대, 예, 어쨌든 그 아까 말씀드렸는데 모두 다 동원해서 되니까 너무 동원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충분히 되니까 너무 신경 쓰시지 마시고, 이미 그 공인중개사만 붙으셔도 있는 학점하고 42학점 들을 수 있는 거 같고 충분하고, 만약에 경제적으로 어쨌거나 좀 그 더 싸게 하기 위해서 뭐 독학사랑 또는 자격증을 더 섞으신다면 의무 18학점만 하셔도 될 수도 있는 케이스도 있어요. 이 케이스에는 근데 이제 계속 말씀드린 성적표를 봐야 알고요. 그래서 이건 별도로 또 뭐 자료를 주시면 제가 뭐 상담을 해드린가 또 깊이 나간다거나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12월 말까지 140 학점 받고 건대 준비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도움 드릴 거 있으면은 또 카페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또 따로 말씀드릴게요.